네, 오늘은 화성에 빌라를 임장하기 위해서 나왔는데요. 경기도 화성이라는 지역이 생각보다 굉장히 넓잖아요. 서쪽으로는 제부도부터 동쪽으로는 동탄까지. 오늘 여기는 동탄 바로 북측에 있는 진안동이라고 병점역 인근에 있는 동네입니다. 김 PD님, 빌라 검토할 때 어떤 점이 좀 중요할까요? 부동산이니까 똑같이 입지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사실은 절대적으로 입지가 중요하죠. 여기 그 빌라는 병점역에서 역세권이라서 교통이 좋습니다. 이 역세권이라고 하면은 정확한 좀 기준이 역을 중심으로 반경을 찍었을 때 500m 내에 들어와야지 이제 역세권이거든요. 반경 500m 내에 들어오면 실제 이 도보권으로 700~800m 정도 안에 위치하고 있는 자리를 말합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이제 병점역 역세권.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이 바로 옆에 초등학교가 붙어 있어서 초세권. 그리고 이 병점동에도 진앙동에도 직장이 많아서 직주근접을 선호하는 분들의 수요가 될 수도 있겠죠. 근처에 보시면 큰 대규모 산업단지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기 전에 온라인 맵으로 봤었는데 병점역을 중심으로 서측에 도시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어서 복합 단지가 이제 준공 예정이거든요. 주거, 상업시설, 공원 등 그런 계획도시도 이제 준공이 된다면 병점역을 중심으로 조금 더 쾌적하고 인구가 좀 더 유입되지 않을까, 그런 개발 호재도 좀 눈에 보입니다. 예, 오늘 이 목적물은 두 개 동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알파동, 저 뒤에 보면 이제 베타동이라고 해서 소위 이제 A, B동인데 최초에는 이 두 개의 동을 어떤 법인이 통으로 소유하고 있다가 그 법인이 문제가 되면서 개별 매각으로 구분 소유권이죠. 호실별로 이렇게 매각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한 번 유찰돼서 최저가는 감정가 대비 70%로 저감된 상태고요. 최근에 이런 물건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대표적으로 전세 사기, 그리고 시행사들의 파산, 그런 이슈로 인해서 사실 경매 말고 공매로도 상당히 이런 물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공급이 많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특히 공매도 많이 나오는 이유가 신탁사가 가지고 있는 이런 통 건물들이 많이 좀 매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김 PD님 요령 말씀드렸잖아요. 매각기일날 정보지를 보고 있다가 조회수가 가장 떨어지는데 한두 개 더 같이 보수적인 금액으로 입찰에 들어가면은 운 좋게 낙찰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개별 매각으로 진행되는 그런 물건들 입찰 볼 때 물건 번호 정확하게 잘 써야 됩니다. 저번에 한번 어느 분이 물번 1번을 쓴다는 걸 2번을 써서 원치 않게 높은 금액으로 낙찰받은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었는데, 이 사건 번호는 물론이고 물건 번호 정확하게 써서 오타 없이 안전한 입찰을 꼭 하셔야 합니다. 여기 명판을 보니까 준공한 지가 3년 차밖에 되지 않아서 신축이고 외관만 봐도 건축물 상태가 컨디션이 상당히 좋습니다. 안으로 좀 더 들어와 보면은 주차장도 구조 자체가 굉장히 배치가 잘 되어 있고, 지금 제가 이제 들어가면은 바로 뒤에 이제 베타동이죠. 주차 진입로는 하나로 해서 알파동, A, B동이 이 주차장은 다 공유해서 넓게 같이 쓰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외벽만 봐도 건물 상태가 상당히 좋은데요. 여기 이제 우편함이랑 분리수 과장을 보면은 뭔가 이제 외부 관리 업체에서 관리적인 측면도 잘 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 건물은 101호부터 고층 402호까지 전체가 약 한 26개의 물건으로 매각을 앞두게 된 건데, 면적도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작은 원룸부터 대형 평수까지 국민 평수 이상에 대한 전용 면적도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선호하는 그런 면적을 잘 이제 찾아서 입찰에 도전하시면 된다는 거고요. 참고로 어떤 매매 사업자를 활용한다 그러면 국민평수 미만으로만 접근을 해야 되겠죠. 물건번호 13번 같은 경우에는 세입자가 2명이더라고요. 그거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현실적으로 이 현관문이 하나면 임차인은 한 명밖에 존재할 수가 없겠지. 네. 근데 이제 가끔 다수의 임차인이 존재하는 경우는 대표적으로 한 명이 가짜인 경우, 전출 신고를 하지 않은 과거 임차인인 경우가 대다수야. 실제로는 가보면 전입신고는 2명일지라도 점유는 1명밖에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대항 요건이 뭐지?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 실제로 점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보지상은 전입신고가 되어 있을지라도 이 이사, 점유가 안 됐으니까 실제 존재하는 임차인은 1명이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탐문이나 현장에 와봐야 좀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알 수 있는 거고, 과거에 여기 있는 세입자들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많아서 경매가 이제 유예되었다가 최근에 다시 이제 진행되는 물건입니다. 여기 그 우편함을 보더라도 실제로 아마 그 임차인들이 다 존재할 거고요. 또 일부는 임차권 설정 등기를 하고 아마 이제 빠져나간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이런 공용부를 빼고는 쌓여있는 우편함이 뭐 102호나 몇 개 없으니까 빈집은 거의 없을 것 같다, 그런 예측도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흔히 그 유튜브나 뭐 네이버 보면은 빈집 공실 상태 확인하는 방법, 뭐 계량기를 통해서 추적하는 방법들을 참고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 건물 외관은 굉장히 깨끗한 상태인데요, 내부는 어떤 상태인지 이 공용 부분만 같이 한번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공용 복도도 상당히 좀 깨끗합니다. 네,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고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시죠. 관리가 너무 잘 되어 있는데? 엘리베이터도 너무 쾌적하고 냄새도 좋은 것 같은데요. 어떤 방향제도 이렇게 뿌리는 것 같아. 그러니까 들어왔을 때 기분 좋으라고. 신축이고 관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오래된 빌라들은 특히 이제 공용 공간들이 관리가 좀 부실하니까 노후가 되고 파손되고 뭐 누수가 생기고 그런 문제들이 많은데, 여기는 그러니까 이제 그 준공한 비닐도 안 뗐을 정도로 상당히 깨끗합니다. 옥상도 역시나 굉장히 쾌적하고 깨끗하고요. 어떤 뭐 텃밭도 있는데요. 그래서 건물 상태는 전반적으로 크게 나중에 내가 낙찰받았을 때 유지보수 비용이 거의 안 들 정도로 상당히 양호하다, 뭐 이렇게 보이네요. 다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참고로 뭐 요즘에 대다수의 신축은 다 엘리베이터가 존재하는데, 엘리베이터가 있어야지만 그 인기가 있잖아요. 실제로 내가 현장에 임장 가지 않더라도 그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존재하는지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를 활용해서 그 손품 임장에 좀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김 PD, 그러니까 지금 이게 경매가 진행되면서 그런 물건들은 이 관리가 잘 안 돼서 막 몰래 또는 무단으로 그 단기 임대 막 놓기도 하잖아. 근데 그런 거에 대한 그 방어책으로 정당한 계약 없이 임대 목적으로 무단 침입 시 법적 조치를 하겠다, 이런 문장만 보더라도 뭔가 이 건물은 좀 관리가 좀 적극적으로 되고 있다, 뭐 이런 느낌이 좀 들지. 네. 나중에 내가 낙찰받았을 때 이 명도에 대해서 좀 더 수월할 수도 또 있는 거고. 건물 상태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 건물 상태가 좀 눈에 띄게 좋은 이유가 여기 진안동은 인근이 다 좀 노후된 그런 구축 빌라거든요. 그래서 뭐 가장 눈에 띄는 장점이었고요. 뭐 입주 단도 있어서 뭔가 외부 업체랑 관리도 좀 유기적으로 잘 되고 있는 부착물들도 여기저기 좀 볼 수 있었습니다. 김 PD님, 참고로 이 빌라 투자하기에 좋은 지역 어딘지 아세요?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네, 빌라 투자하기에 가장 좋은 지역은 다름이 아닌 서울입니다. 그거 다 그렇죠. 이 반응은 뭐지? 그럼 빌라 투자하기에 가장 나쁜 지역, 피해야 될 지역은 어딘지 알아? 서울이랑 먼 곳이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뭐 지방이기도 하지만 이 수도권에서는 그 경기도의 광주시가 가장 좀 우리가 피해야 될 지역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그 이유가 그 빌라가 막 난개발을 통해서 그 경기도 광주시 그 신현동까지 막 확장해서 엄청 무리하게 이제 공사가 됐다. 그러니까 이제 빌라에 대한 공급이 상당히 많은데, 그 지금 이 순간 부동산 침체기에 그 경기도 광주시에 빌라를 매도하겠다는 매물이 무려 5,000개 정도 될 거야. 내가 아는 지은도 지금 1년 전부터 그 빌라 빠져나오려고 팔려고 하는데 이 거래가 안 된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지역들을 잘 선별해서 좀 투자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고, 지금 요즘에 이 일대 그 빌라 낙찰가율이 감정가 대비한 75%에서 80% 수준입니다. 감정가 2억 1,300만 원에서 한번 유찰된 최저가는 약 1억 5천만 원이니까 75%의 낙찰이면은 1억 6천, 뭐 80%면은 1억 7천 정도,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현재 그 전세는 한 10평 정도 기준으로는 한 1억 3천 정도. 그 근거는 허그 보증보험을 받을 수 있는 한도거든요.
지금 이 물건 2번은 공시가격이 1억 800만 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곱하기 126%를 하면은 약 한 1억 3천 정도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전세 매물도 별로 없지만 한 1억 3천 수준이고, 이 지역은 전세보다 월세가 훨씬 더 많습니다. 월세는 보증금 2천에 80만 원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내가 임대사업자로서 접근을 한다 그러면은 임대 수익률 한 6.5% 정도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1억 7천 정도 수준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낙찰가가 한 그 정도로 예상이 되지 않을까 한번 추측도 해보고요. 실제 거래는 많지 않지만 매물들은 한 2억 정도로 물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 개별 매각으로 물건이 막 쏟아질 때 입찰자가 막 분산돼서 내가 그 소액으로 좋은 컨디션의 빌라를 유입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전세가 1억 3천이라면 1억 6천에 낙찰 받으면 내 순수 자본 한 3천만 원만 있으면 전용 10평짜리 그 주택의 주인이 되는 거잖아요. 네, 여러분들 뭐 꼭 이 지역이 아니더라도 빌라 투자하기 좋은 지역들 잘 선별해서 잘 한번 투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